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찾기 및 참조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많이는 못할 거예요. 여기 설명이 길어지는 함수라서 별도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함수 6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덱스하고 매치도 엄청 복잡한데요. 따로따로 쓰이게 되면 복잡함 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는 어떻게 쓰이냐?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로우 하시고 셀 주소를 찍어주면은 그 셀 주소에 해당하는 행번호를 뱉어줘요. 그러니까 B5니까 오행이죠. 이렇게. 예. 자, 만약에 여기를 다른 걸 찍어 볼게요. B9다. 그럼 9가 나오겠죠. 근데 인수 없이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인수 없이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작업 중인 셀의 행번호를 오행이죠. 그래서 5를 뱉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두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연번을 매기실 때 이 두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매기는가 한번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로우하고 A1을 찍고 요걸 채우기 핸들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A2, A3 행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보다 좀 저희가 더 많이 쓰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롤을 쓰게 되면 현재 작업 중인 셀의 행번호가 4행이기 때문에 4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이제 로가 5가 되겠죠. 이렇게 블록을 잡고 F5를 누르면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5-2니까 3이니까 2가 되겠고 6-3이면 3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위치한 셀의 행번호에서 그 앞에 거를 빼주세요. 3을 마이너스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5행이 있었다 그러면 4를 마이너스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행번호를 연속된 번호, 연번이라고 하죠. 뱉어줄 때 이제 로우하고 이런 로우를 쓴다. 자, 로우즈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는 쓸 일이 없고 VBA 쪽에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즈하고 복수잖아요. 가로를 열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행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인수에 해당하는 셀 범위에 행의 총 개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로 닫으면 이제 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칼럼즈는 뭐냐? 보시는 것처럼 로우하고 반대예요. 이것도 한번 그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럼즈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만 잡을까요? 그러면은 열의 개수가 하나, 둘이죠. 그래서 둘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로우즈 칼럼즈예요. 그죠? 열애인데 제가 못 고쳤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럼즈도 이제 로우즈처럼 쓸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함수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칼럼은 뭐냐? 로우하고 비슷해요. 로우하고 비슷한데 단지 열 번호를 뱉어주는 거죠. 아까 행번호였고, 그래서 이제 칼럼을 쓰시고 이렇게 찍어주면 B16이잖아요. 그러면 B가 2열이니까 2가 나오는 거고, 자 이제 칼럼즈 한번 또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죄송합니다. 칼럼을 쓰게 되면 H니까 1, 2, 3, 4, 5, 6, 7, 8이 나오겠죠. 인수 없으면 현재 작업 중인 셀에 행번호를 뱉어준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번을 쓸 일이 있는데 연번을 뭐 세로로 다는 경우도 있지만 가로로 연번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로로 옆으로 길게 쓸 때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칼럼을 쓰시고 여기에 있는 요걸 잡아주시면은 이게 일렬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A20이어도 A열만 열의 번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행은 무시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면 넘버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칼럼하고 인수 없이 쓰게 되면 사열이 되겠죠. A, B, C, D니까. 마찬가지로 행처럼 로우처럼 마이너스 앞에 거를 빼주세요.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그러면 차례대로 일씩 증가하는 연번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칼럼과 로우를 쓰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그 칼럼을 뭐 로우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if하고 조합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다른 강좌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역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덱스는 이제 행렬의 개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 실기는 이제 3개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잡으시면 이걸 이제 표시 범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5,3을 했어요. 그러면 이 표시 범위에서 생성되는 열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시면은 얘가 1행, 2행, 3행, 4행, 5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별개입니다. 이 행번호 자체에서 이 범위에서 생성되는 상대적인 행번호고, 열도 1, 2, 3, 4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는 5가 상대적인 행번호 위치고, 나중에 오는 세 번째 인수의 3이 상대적인 열번호예요. 그래서 5행 3열이 교차하는 값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선택해 주는 것이 인덱스다. 그래서 표시 범위에서 생성되는 상대적 행번호와 열번호가 교차하는 값이다.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이제 무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여기를 4행 7열로 했다. 7열이 없나요? 둘, 넷, 여섯, 6까지밖에 없네. 5열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4행 5열이죠? 정미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인덱스예요. 그죠? 그래서 표시 범위에서 기준 셀로부터 상대적인 행번호와 열번호가 교차하는 셀 값을 표시한다. 기준 셀은 표시 범위의 자상기. 아시겠어요? 기준 셀은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표시 범위의 가장 왼쪽에 있는 상단부의 셀이다. 왼쪽 위에 있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잡으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얘가 기준, 얘가 기준, 얘가 기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 범위는 될 수 있으면 이제 표준화된 범위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행번호와 열번호는 표시 범위의 기준 셀로부터 결정이 되는 거니까 상대적 행위치나 열위치 번호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관련이 없죠. 이 행번호하고 열번호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좌상기를 기준으로 생성되는 행번호, 좌상기를 기준으로 생성되는 열번호니까 이 행번호 위치와 열번호 위치는 항상 1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죠. 1, 2, 1, 2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인덱스다. 자, 필기 유형을 통해서 한번 인덱스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과거에 2급에 나왔어요. 자, 인덱스 A2부터 이렇게 G5까지, 그럼 이 범위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서 2행이니까 요 2가 아니죠. 아시겠어요? 요 2가 아니고 어떤 2냐? 아니고 얘가 1행, 얘가 2행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가. 생성되는 행번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행은 A열부터 똑같이 시작하네요. 1, 2, 3열이니까 이제 39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2하고 3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행번호가 아니고 김두한부터 시작하는
상대적인 행번호와 상대적인 열번호다. 이렇게 죄수 좋으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39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인덱스를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매치 볼게요. 매치는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해드리고요. 역으로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전주,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여의도, 익산, 정읍에서 대전이 몇 번째 행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81 이게 아닙니다. 또 81하고는 전혀 멀고 이 범위에서 결정되는 이제 상대적 위치 번호예요. 아시겠어요? 전주가 1이고 서울이 2고 광주가 이렇게 해서 매치를 이런 식으로 찾을 값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찾아라 대전을 여기서 세로로 긴 범위를 찾을 범위 그 다음에 옵션 이제 정확하게 이 대전이 여기에 있는 걸 찾겠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일치라고 하고 그 정확한 일치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그런 뒤죽박죽 정렬 형태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을 쓰게 되면 매치가 이제 4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수식이고요. 자, 얘를 이제 바꿔 보시면 값이 이제 이렇게 위치를 제가 절대참조를 써서 바뀌어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 대구가 5, 익산이 7이 되겠죠. 자, 여기도 바뀌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잡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매치를 썼는데 이때는 이제 가로로 긴 범위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번호가 아니라 열번호를 찾는 거죠. 열 위치 번호를. 그러니까 광주가 전주가 1, 서울이 2, 광주가 3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매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찾아라, 찾을 값, 찾을 범위, 그 다음에 뒤죽박죽 정확하게 일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자,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매치도 표시 위치가 항상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이나 위쪽이 되는 거고 이제 매치 같은 경우는 두열을 못 잡습니다. 여기다가 두열을 잡아버리면 이제 저희가 오류가 나오겠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열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두 열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긴 범위에서는 찾을 값이 있는 행 위치 번호를 표시하고 가로로 긴 범위는 찾을 값이 있는 열의 위치 번호를 표시한다. 이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행 또는 열 범위에서 상대적인 열 위치 번호나 이제 행 위치 번호를 표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 옆으로 긴 경우는 열 위치, 세로로 긴 경우는 행 위치 번호를 표시한다. 매치 찾을 값 찾을 범위 옵션이고 옵션에서는 이제 1, 0, 마이너스 1이고 0이 정확한 일치고요. 유사일치 없는 값에서 찾으라 그러면 1일 때 유사일치, 마이너스 1일 때 유사일치인데 이제 이때는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은 이제 내림차순일 때 찾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일치라는 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정확하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익산이 여기에 있다. 전주도 여기에 있다. 근사치라는 건 유사일치는 이제 없는데 찾아야 되는 비슷한 값에서 찾아오는 경우죠. 이건 더 추가적으로 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따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적 행위치 번호나 열위치 번호는 반드시 1부터 시작하며 플러스 1씩 증가한다. 그 말은 여기를 사용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행위치나 열위치 번호가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인덱스에 두 번째 인수나 세 번째 인수로 매치가 들어가면은 기가 막힌 조합이 나온다. 찾을 범위는 반드시 한 열이나 한 행만 가능하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뭐 맞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건 필요 없고,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NA 참조 오류 뜨고 찾을 범위에 배열 상수를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 여기 중괄호를 쓰고 예, 숫자들을 나열을 하고 쉼표를 쓰거나 세미콜론을 쓰게 되면 이걸 우리가 배열 상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열 상수에서 1의 값이 위치하는 범위가 몇 번이냐 그 말이에요. 5, 3, 1이니까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거고, 물론 뭐 가로로 길어도 되고 세로로 길어도 되는데 행과 행을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이고요. 열과 열을 구분할 때는 이제 쉼표를 씁니다. 이 배열상수에 대한 건 따로 제가 정리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한국을 찾겠다. 그럼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니까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4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배열상수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자니까 큰 따옴표를 해준 거겠죠. 예. 자, 유사일치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함수 샘플 세 번째 인수의 0이 아닌 유사일치의 샘플이다. 그죠? 샘플은 또 썼네. 네, 세 번째 인수의 0이 아닌 유사일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오름이잖아요. 그죠? 그때 10을 찾을 때 10하고 똑같은 값이 없을 때 그것을 유사일치로 찾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1일 때 오름. 그래서 영어로 51, OIL. 그래서 51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10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예, 오름차순일 때는 이렇게 찾아요. 10보다 작은 값들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9.91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름차순의 원리예요. 유사일치. 예,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제 4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는 게 이게 근사치, 유사일치, 오름차순의 결과값이다. 근사치라는 건 쓰지 말고 유사일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유사일치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림차순일 때는 어떻게 찾는가 또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1을 썼죠. 내림일 때는. 그러면 10을 찾아라 그러면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못 찾겠고, 만약에 여기다 0을 쓰게 되면 에러가 나오겠죠.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말 그대로 10만 찾고 없으면 오류를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보다 큰 값을 찾아요. 하나, 둘, 셋.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선택합니다. 크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 있으면 물론 같은 값을 선택하고 같은 값이 없을 때는 유사일치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대나무예요, 일명. 10보다 큰 값들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선택하기 때문에 11.23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유사일치다. 자, 또 한번 보세요. 문자일 때도 상관없습니다. 한국 사람을 찾았어요.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보다 크고 뒤에 사람이 붙으니까 호주보다는 작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얘도 유사일치가 오름차순이니까 미음, 이응, 지읒, 희응, 희응인데 호주가 이제 오고 한국은 아닐까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니까 한국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행이 나오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역순으로 호주,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 왔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을 찾겠다. 그러시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이쪽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보다 커요. 뒤에 사람이 붙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호주밖에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호주를 선택하게 되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하. 한국은 한국 사람보다 코드 값이 작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자일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내림차순일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유사일치, 오름차순, 내림차순, 숫자 문자에 관련된 걸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가볍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함수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인덱스 매치 조합하는 건 따로 강의를 보도록 하고 따로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